오늘의 공모주 청약일이 11월 10일에서 11월 11일인 A+ 에셋 어드바이저입니다. 업종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주요 사업은 보험 상품 중개 및 위탁 판매 사업. A+ 에셋 어드바이저는 자사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기존 보험 회사와는 달리 국내 다수의 보험 회사와 제휴하여 고객 관점에서 분석 비교하고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 독립법인 보험 대리점은 쉽게 설명하자면 국내외 전자제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는 하이마트처럼 GA는 제휴관계인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판매할 수 있는 보험업계의 하이마트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 기업의 규모 면에서는 소속 설계사 수 기준으로는 10위, 2019년 시장 점유율 기준 9위에 해당하나 설계사 1인당 평균 매출액 부분과 불안전 판매율과 계약 유지율 등의 평가 지표에서 GA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 매출은 2015년부터 연평균 7%대의 성장, 영업이익은 2017년에 대폭 성장하면서 2019년에는 208억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8%대를 유지하던 영업이익률은 2020년 반기 기준 10%를 상회하는 등 수익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 에셋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고객 주문형 상품의 출시 및 판매. 이는 직접 기획한 상품을 보험사에 역제안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보험사에 대한 협상력 증대와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통해 지속적인 매출액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둘째, AI를 통해 진화한 모바일 서비스. 2019년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풀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러닝 기술을 업계 최초로 활용하여 가입 내역은 물론 사망,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보장 항목에 대한 비중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자회사를 통해 상조업, 부동산 컨설팅,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생애,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과 헬스케어, 실버케어까지 아우르며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을 완성하는 회사의 비전과 글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은 없을까요? 첫째, 보험업종에 대한 성장성 한계. 보험업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GDP 성장률 등 경기 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시장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 2020년 각각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2.6% 성장이 예상되는 등 이미 성숙화된 시장으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51%의 구주 매출. A+ 에셋의 상장 배경에는 재무적 투자자인 사모펀드 운용사 스카이레이크가 있습니다. 스카이레이크는 A+ 에셋에 투자하면서 올해까지 상장을 한다는 조건으로 상장을 통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구주 매출이 불가피했고 구주 매출 비중도 절반이 약간 넘는 규모로 적지 않다는 점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구주 매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공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A+ 에셋의 상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상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셋째, 63%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유상증자를 통해 배정받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무려 전체 주식의 50%가 넘습니다. 이 주식은 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한 물량이며 2011년 유상증자로 주당 1,500원에 배정받은 물량도 존재하기 때문에 상장일 매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3.66대 1로 최근 3개년 중에서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밴드 최하단보다 3,000원 낮은 7,500원으로 결정되었고 신청 가격 분포를 보시면 51.4%가 밴드 최하단인 1,500원 미만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가를 더 할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500원을 포함한 1,500원 이상 가격도 48.6%나 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곳만 있고 전체 공모 물량의 25% 수준으로 6개월 확약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기관 한 곳만 좋게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작전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 언급해드렸고 사실상 의미 없는 수치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옥석 진단 시트를 활용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진단 시트 결과만 간단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1차 필터인 업종과 기관 경쟁률 모두 패스하지 못했습니다. 2차 필터 내용에서는 10% 미만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9여,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은 약 63% 수준으로 1.9여, 장외 시세는 KOTC 시장에서 8,340원으로 공모가와의 갭이 11% 수준이기 때문에 1점을 부여했습니다.
합계 3점이 나왔습니다. 3점은 최하점으로 목석중 석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도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3차 필터에서 공모가가 적절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공모가를 낮춰도 투심을 자극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주간사의 공모가 산정 방식에는 국내에 GA 상장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미국과 영국의 대형 GA 기업의 평균 PER 22.3배를 적용했는데 미국과 영국의 GA 시장 규모나 비중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시장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며 오히려 국내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종 평균 PER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생명보험, 손해보험 업종의 평균 PER은 현재 9.7배로 이를 적용한 8,320원은 최종 공모가보다는 높지만 최근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의 평균 할인율을 반영하면 6,300원 수준입니다. 과연 대폭 할인된 공모가도 진짜 저렴한 건지 한번 의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렴한 공모가, GA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배당 등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청약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희망회로도 돌려보겠습니다. 첫째,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는 호구인가? 2017년 스카이레이크가 상환 전환 우선주로 받은 가격은 주당 6,500원이며 이 중에는 이미 상환한 주식도 있으나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공모가인 7,500원과의 괴리율이 15%로 그리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상장 후 주가가 6,500원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사모펀드에 손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의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GA 기업에 대한 재평가. 현재 GA 기업의 상장 사례가 없어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모가는 현재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평균 PER에 수렴하는 수준이지만 GA 업계는 일반 보험업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모가 산정 시 비교 기업이었던 미국과 영국 기업의 PER의 절반만 따라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만원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공모주 한 잔의 투자 성향은 안전을 지향하기 때문에 A+ 에셋에는 청약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기관 경쟁률이 10대1 미만이었던 청약건은 총 5건, 이 중 단 한 건만이 상장일 시초가 수익률 0.2%로 간신히 마이너스 수익을 면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시초가 수익률이 공모가를 하회했고 종가 기준으로는 5건 모두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로는 기관 경쟁률이 10대1 이하일 때 시초가에서 승리할 확률은 20%임을 말씀드리면서 승률 20%의 게임에 베팅하실 분들께는 꼭 행운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약보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최종 공모가 7,500원, 기관 경쟁률 3.6대1, 의무 보유 확약 비율 1%, 청약 일정 11월 10일에서 11월 11일, 청약 한도, 기본 등급 기준, NH투자증권 5,200주, IBK투자증권 8,000주, 납입 환불일 11월 13일, 상장일 11월 20일, 주간사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이상 오늘도 공모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